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부동산 3법 주요 개정 백문 백답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그 전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모두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주성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저도 이제 그 공인중개사도 하고 경매 컨설팅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데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질문 많이 받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취득세가 이제 중과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중과되죠. 예, 요즘에 취득세가 무서워서 취득을 못하고 계세요. 예. 취득세 무서워서 취득을 못해요? 예, 맞습니다. 이야, 정말 이거 내가 웃는 게 아니네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추천하기 잊지 마시고요. 아, 처음부터 빵 터지네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인데요. 위의 내용과 밑의 내용 동일하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율 적용세율인데요. 조정과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누는데 1주택은 1에서 3% 동일하고요. 2주택 같은 경우는 조정은 8%, 네. 비조정은 1에서 3%고요. 3주택이 조정은 12%, 비조정은 8%, 법인 또는 4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12% 동일합니다. 여기서 뭐 핵심을 하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예. 두 번째 취득하면 그때부터 중과되는 거고. 예. 비조정 지역에서는 이제 3주택부터 이제 중과가 됩니다. 예. 예. 2주택자이시면 이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면 그때는 이제 중과를 제외시켜줍니다. 예. 아, 그게 예. 핵심이네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세율인 12%를 과세됩니다. 예. 우리 이제 앞선 시간에서 뭐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배워봤는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되게 힘든 지금 개정세법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취득세, 종부세 다 그렇습니다. 양도세도 셋 그렇고. 다 똑같네요. 예. 트리플 크라운이네요. 네.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율과 농특세 85제곱미터 이하 초과 지방교육세 총 취득세율인데, 자, 농특세 85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0%고요. 85제곱미터 초과하면 주택수와 상관없이 0.2%인데, 지방소득세는 1주택인 경우 뭐 0.1에서 0.3%, 네. 나머지 2주택에서 4주택은 다 0.4%입니다. 네, 또한 1주택 취득세율, 기본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2주택부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네, 맞습니다. 8%, 3주택, 4주택, 법인은 네. 얄짤없네요. 네. 12%. 자,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맞습니다. 취득세 이외에 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붙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납세자분들은 그냥 취득세 하면 취득세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이제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개라고 나와 있는 예. 그 세율로 실제로는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부가적으로 농특세라든가 지방교육세가 추가적으로 더 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등기 이전할 때, 소유권 취득할 때는 취득세만 내고 네. 나머지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를 안 낸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 등기가 내셔야 안 넘어가죠. 네, 맞습니다. 얍삽하게 이것만 뺄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법인. 네. 야, 법인이 아주 네, 세율이 셉니다. 예. 세율이 셉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중과 제외 주택이 있습니다.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 주택, 나머지 뭐 가정 어린이집 등등이 있는데 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만 언더라인을 하셨죠?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그 납세자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이 공시가격 1억 미만 요 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중과 제외된다는 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사실상 실무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실무에서 보기 뭐 국가 등록 문화재 이런 건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사치성 대상은 중과 대상의 고급 주택 별장 취득세 세율 8% 가산인데 이 8%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죠? 위에서 말씀드린 그 세율에다가 추가적으로 요
네. 8%를 더 내셔야 됩니다. 그럼 고급 기존 주택이나, 취득세를 납부하고도 또 내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야, 이거 완전 폭탄이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일정 가액. 여기서 일정 가액은 뭐예요? 기준 시가를 의미합니다. 기준 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네. 단일 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석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네. 일정 가액 3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뭡니까? 그 3억 원 정도로 되면 이제 좀 고급스러운 주택으로 봐가지고 예. 그때부터 이제 증여를 통해서 취득하기 되면 그때부터 이제 중과세를 하기로 정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서울의 기준 시가 3억 원 이상 다 넘잖아요. 아파트가. 네, 맞습니다. 예. 고급 주택으로 본다는 예, 건지. 뭐 빌라 같은 거는 안 넘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 예. 강남이나 이런 데는 예. 넘죠. 네, 이야, 넘죠. 예. 다 받겠다는 소리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는데 1세대 1주택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 1세대 1주택자인 분이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일정가의 기준은 제외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1세대 1주택자가 예. 만약에 증여를 하시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그때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뭐 500억짜리도 상관없다. 네, 상관없어요.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나왔네요.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한다. 1세대 이제 2주택이 되는 거네요. 이럴 경우에 세율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납세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건데 예. 세율을 판단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뭐 조정 대상 지역인지 비조정 대상 지역인지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관이 없고 지금 현재 내가 마지막으로 n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이 예. 소재지가 어딘지 예. 몇 번째 주택인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n번째 취득하는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두 번째 주택이다 그러면 8%고 만약에 세 번째 주택이다 그러면 12%가 돼요. 만약에 비조정 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시면 8%가 되는 거고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하시면 12%가 적용받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 조금 더 낫네요. 네, 맞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 세율을 적용한다. 밑에 내용이 네,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게 그대로 추가 설명이고 이 뒤에 가면 제가 사례를 만들어 놨는데 사례요. 한번 볼까요? 요걸로 이 밑에 나온 적용례 1, 2, 3번을 보시면 제가 문제 1, 2, 3을 그림으로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래갖고 하나씩 풀어드리면 1번 적용례 1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조정인지 비조정인지 상관없이 내가 추가적으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표에 보면 그 1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빨간색 1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1에서 3%가 적용받습니다. 1에서 3%. 2번 문제는 뭐냐면 내가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은 상관없고 두 번째 주택인데 여기에 조정대상 지역이다. 조정이네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 이 넘버 2번 있죠? 8%가 8%가 됩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이 만약에 이것도 무관하고 두 채를 갖고 있고 이건 두 채예요. 두 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네, 두 채네요. 뭐 지역은 무관합니다.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비조정 지역이면 그때는 이제 표에 보시면 이제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8%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 표를 볼 때 사례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비주얼하게 이게 직접 요거 다 그리신 건가요? 저 와이프랑 저랑 같이 이걸 밤새서 작업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전화 있죠? 오늘의 경매 그 세무사, 김주성 세무사님, 6956-7793으로 세무 상담뿐만 아니라 기장 상담, 맡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네요. 야, 무료로 하기엔 너무 알찬 정보네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이건 좀 쉬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이게 오피스텔은 이제 취득세율이 4%가 적용됩니다. 원래 업무 시설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추가 설명에도 있는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하실 때는 그 오피스텔이 보유 주택세에는 포함이 되는데 그렇지요. 그 당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그때는 근생시설로 봐서 중과세율이 아닌 4%가 적용됩니다. 주택세는 포함되지만 대장상은 4.6%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세대의 기준
1세대 범위는 뭐냐? 추가 설명이 있네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없어야 한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주민등록부에 함께 기재된 가족,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가 간주됨.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양도소득세랑 거의 비슷한데 예, 배우자 분이나 아니면 예. 30세 미만의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한 뭐 아버지의 소득으로 그 생활 자금으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세대 분리하셔도 그냥 1세대로 1세대 간주해 간주한다. 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세대 기준. 네. 계속 이어나갑니다. 4번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예. 추가 설명 읽어볼게요. 자녀의 소득이 월 70만 원 네, 플러스 맞습니다. 예.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야 네. 별도 세대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70만 원이면 되게 적은 거 아닌가요? 한번 예,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 나와 있는 중위소득의 40% 정도가 70만 원 정도 되니까 예. 그 소득이 한 70만 원 이상 벌고 예.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으시면은 그때는 이제 별도 별도 세대로 세대로 본다.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예, 근데 밑에 미성년자는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 충족하시더라도 예. 그때는 뭐 아역 배우반들 같은 경우에 예. 부모의 세대원으로 포함이 돼버립니다. 아, 세대에 예. 포함된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한 경우 다주택자가 되나요? 진짜 궁금해요, 저도. 이거는 이제 어떤 네. 효도를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녀분이 주택이 한 채가 있고 예. 또 65세 이상의 뭐 아버지 직계 존속을 봉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세대를 이루시면 그때는 이제 별도의 세대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취득세 첫 부분 좀 배워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취득세 가운데 이제 주택수 뭐 판단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예. 거를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성이었고요. 네, 김주성 사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